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라는 작품이에요. 이 책은 2014년에 발간됐고 10년이 좀 넘었지만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부커상이라고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데 2023년도에 여기에 최종 수상 후보로 오르게 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고르기 전에 추천작을 먼저 검색해보는데요. 왜냐면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나랑 안 맞는 작품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계속 봐도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소설은 좋아하는데 자기계발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어쩌다 어디서 선물 받아서 읽게 됐는데 진짜 2년 동안 반도 못 읽었어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고래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서관에서 빌려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립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이 책이 요즘 인기가 있는지 예약도 안 되고 매번 누군가 빌려가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먼저 빌려 읽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작은 도서관에 가게 됐는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빌렸어요. 요즘에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입하시면 원하는 책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고 무인으로 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책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 표지 버전으로 봤는데 이게 재밌다는 정보 없이 가서 이 책을 만났으면 딱히 손이 갈 것 같지는 않은 좀 심심한 디자인이어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도 최근 거는 표지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읽어보신다면 이렇게 알록달록한 책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래의 내용이 진짜 재밌더라고요. 제가 올해 읽은 책이랑 드라마 총 망라에서 가장 재밌었어요. 이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데 그냥 쭉쭉 읽어지는 그런 책 있잖아요. 이 책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두꺼워도 정말 후루룩 금방 다 읽게 돼요.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40년대에서 70년대 정도로 저는 추측을 했는데 혹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 내용을 최대한 스포하지 않는 선에서 초반 부분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소설에는 3명의 주연급 인물이 등장해요. 금복, 춘희, 노파 이렇게 3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셋 다 여자입니다. 그중 중심은 금복이라는 인물인데 어린 시절의 금복부터 중년의 금복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금복이 인생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차례로 전개가 돼요. 금복이는 일단 사업 수완이 상당한 인물이에요. 지금 시대에 태어났어도 어디선가 한가닥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엄마는 금복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시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금복이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가던 금복이가 불현듯 고향을 떠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금복이가 마을을 떠날 때 전국을 떠도는 생선장수 아저씨가 마침 금복이네 동네에 왔다가 떠나가는데 금복이는 우연히 이 차를 얻어 타게 됩니다.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다니면서 금복이는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목격을 해요. 그리고 고래에 대한 어떤 환상을 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래 모양의 건축물을 짓는 게 나오거든요. 금복이는 고래가 어떤 성장과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책 제목이 고래인가?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쨌든 금복이가 맨손으로 떠나와서 당장 수중에 한 푼도 없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선장수 아저씨랑 어느 어촌 마을에 정착해서 살림을 차려서 살게 됩니다. 아빠뻘이긴 한데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인 거죠. 처음에는 그냥 마을 구경이나 다니고 그랬던 금복이가 어촌 마을 돌아가는 걸 파악하더니 갑자기 사업 아이템을 떠올려요. 그런데 이게 초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도 모아다가 인부로 부려야 될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지고 나름 돈을 좀 만지게 돼요. 여기까지가 아주 초반의 내용인데 이제 이후로도 금복이가 사랑 그리고 사업적 욕망을 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별의 별남자들을 다 만나게 되고 사업가로서 별의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욕심 많은 노파의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또 다른 주연급 인물인 춘희 있잖아요. 안 닮았지만 사실은 이 춘희가 금복이의 딸이거든요. 이 춘희의 이야기도 적절한 부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금복이가 돈도 되게 잘 버는데 또 남자한테 의리 있게 잘하는 되게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오거든요. 금복이는 막 절세미녀까지는 아니어도 몸매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금복이가 지나가면 이 페로몬 냄새를 맡고 동네 남자들이 무슨 향기지? 이러고 되게 환장을 하고 막 다 돌아봐요. 그래서 동네에서 되게 인기녀거든요. 그런데 동네 남자들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금복이는 이때 아픈 남편의 병수발을 들어요. 아주 지고지순하게. 그렇게 의리를 지킬 줄 아는 멋진 여성으로 나옵니다. 제가 자꾸 금복이 얘기만 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뭐 리더 기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심지어 무슨 뽕빼바지를 그 마을에서 처음 입으면서 열풍을 또 일으켜요. 유행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뭐 완전 걸크러쉬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완벽한 것 같은 금복인데 딸인 춘희한테는 잘 하지 못했어요.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요. 거의 애를 방치를 하는 거죠. 자기도 부모한테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춘희는 인생 내내 엄마의 사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저는 춘희가 제일 불쌍하고 짠해요. 그렇게 엄마로서는 조금 부족했던 금복이가 나중에는 또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좀 뻘짓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러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영웅적이고 착하기만 한 인물이라면 팬심이 생기기는 하지만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입체적이라서 상황에 따라 얽히고 설키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성격 측면에 기반해서 선택을 하고 상황을 만들어 가다 보니 독자 입장에서는 다음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하면서 빨리빨리 읽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두꺼운 책을 금방 다 읽게 됩니다. 저는 틈틈이 읽었는데 2주가 좀 안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은 읽어보질 않았는데 마치 이야기꾼이 시장에서 구전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쓰여 있거든요. 자, 들어보시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소설 속에 되게 과장되게 표현되는 부분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주요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방에서 미련하게 음식만 먹어요. 그러다가 몸무게가 1톤에 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1톤이 돼요? 그럼 1000kg이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만약 미련하게 뚱뚱해졌다라는 부분을 현실적으로 몸무게가 뭐 200-300kg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구나 했을 것 같은데 이게 1톤이 되면서 약간 사람이 아니라 괴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기괴하다는 느낌도 드는 거죠. 저는 이 괴물이 된 사람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제 상상과 다르게 조금 완곡하게 그려지긴 했는데 좀 막 살이 막 흘러내려서 주체가 안 되고 발이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장되는 표현들이 나오다가 만담꾼이 이야기하는 문체가 나오니까 또 납득이 가지 않나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왜곡되기도 하고 좀 과장되기도 하잖아요. 마치 박혁거새가 알을 깨고 나왔다라고 하는 탄생설화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1톤이든 뭐든 과장된 표현들을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상상할지는 독자들에게 달린 거죠. 결국에 후루룩 다 읽고 나니까 저는 주제가 사랑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들은 모두 원하는 상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대부분 뜻대로 잘 안 돼요. 부와 명예가 없는 인물도 그리고 모두 이룬 인물도 결국엔 원하는 상대의 사랑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부분을 보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책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진짜 넷플릭스보다 재밌습니다. 혹시 제가 틀려서 정정해야 하거나 혹은 다른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책 소개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